안녕하십니까. 2년 차로 접어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망을 체크해 봅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신냉전이 시작되나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2년간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는 신냉전이 시작되고 확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계는 분열된 다극화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미중 경쟁이 글로벌 경제, 안보 틀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국가들은 훨씬 다양하게 경쟁, 대립, 협력하는 소위 3C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분포도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서방과 우리나라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전쟁 발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전략적 이익에 따라 단합했습니다. 이는 합쳐서 약 한 50여 개국 세계 인구의 한 36%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중립적이거나 러시아에 동조하거나 또는 호의적인 국가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평화협상은요? 금년 중 전쟁은 명확한 해결 없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양측이 인력과 무기 장비의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양측은 모두 실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평화협상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황의 변화라든지 교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금년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내 친우크라이나 여론이 74%나 될 정도로 강하고 미국 내에서 지지 여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지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민주적 가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나 핵심 이익이라면 더 많은 지원과 나토군까지 도입해야 할 터인데 3차 대전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강대국 간 영향권 내에 들어있다는 나라의 운명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역할에 변화가 있나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구소련 국가들은 안전보장자나 지역 패권국으로서 러시아 역할을 계속 주리라 합니다. 그 대신 이들은 중국, 유럽연합,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권력 변화 속에서 구소련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그리고 분쟁 발생 가능성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얼마나 서로 지지하나요?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는 반서방 대응 기치하에 무제한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익을 두고 결집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는 경제 무역 관계에서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미중 관계 악화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관점에서는 서방의 시장이나 관계가 더 중요한 만큼 러시아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러중 간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은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탄약 등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엄중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현재로는 무기 지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기 지원할 경우 미중 양측은 더 큰 피해를 상호 받을 수 있습니다. 서방의 테러 제재가 계속 유지될까요? 미국과 유럽연합 정부들은 금년 중 대러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고 미비한 점은 채우려고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60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러시아산 정제 석유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처럼 추가 제한도 가능합니다. 또 이란과 같이 제재 회피 국가들에 대해서는 2차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작년에 예상보다 심각한 제재 충격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을지 앞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원유, 가스, 농산물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세계 상품 가격은 작년 대비 안정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이를 수시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준을 보자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80불선은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 최소 6% 감소, 오펙의 감산, 중국 경제 재개가 주 원인입니다. 가스 가격도 유럽의 러시아 가스 도입 중단과 러시아의 가스 대체 수출처 부족 상태에서 가스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비료 문제도 가스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 부족과 높은 비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이나 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식량 공급국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 수송을 지속할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까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방향 전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돼서 기업들은 보다 안정된 공급처를 찾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방국 간의 무역 투자를 얘기하고 프렌드 쇼링이라는 명분하에 미국으로의 공급망 재편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이익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국화 체제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는 가운데 묘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까요? 이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위협은 현재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이라도 핵 사용 시 정치적, 군사적 효용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사용할 가능성은 낮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뤄간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 이행도 중단되었지요. 이제 점차 핵무기 증대와 경쟁 시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큰 안보 도전입니다. 이를 헤쳐나갈 방안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 악화가 직접 대결이나 균열로 나갈까요? 미중 갈등 악화는 2020년대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중 갈등과 긴장이 세계 경제 파국이나 국제 정치의 갑작스런 균열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 두고 패권 경쟁의 지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패권국의 지위 그리고 미중 경쟁의 변수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외교, 무역, 기술의 대립 양상하에서 많은 국가들은 이익 관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만을 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적응과 선택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인생을 활용하며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기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의 전망과 분석들은 계속해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